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저희 학생 선생님들이 지금 취업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꼭 알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셨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학생 선생님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것들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그 학생들을 20년 넘게 지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처음부터 큰 대학병원을 가서 성공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네. 또 어떤 학생들은 성적도 안 돼. 성적이 안 된다는 얘기는 큰 병원에 혹시 운이 좋아서 붙었다고 하더라도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성적상으로 큰 대학병원을 가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너무 큰 대학병원 가는 친구들 부러워만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래 나는 메뚜기 정법으로 갈 거다. 메뚜기? 네. 뛰어서. 그래서 예, 작은 병원 갔다가 내가 좀 안정되게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실력 키워서 큰 병원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해서 4학년 1학기가 되면 벌써 주변에 이제 취업이 됐다 그런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초조하기가 쉬운데 그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메뚜기 정법 사람마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에서 좀 안정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이제 성적은 되는데 자신감이 아주 없어하는 그 학생에게는 네가 정 그 병원을 가고 싶으면 반나절쯤 그 병원 로비에 가서 조용히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간호사들을 좀 봐라. 그때 여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가는 거면 되는 거고 여기 올수록 더 그냥 여기서 나 정말 간호사복 입고 근무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더욱더 동기유발이 돼서 실제로 졸업 예정자 학생은 그 병원에 가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냥 로비에 가서 분위기를 보라는 거군요. 네, 분위기를 보면서 정말 여기서 내가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근무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동기부여. 네,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라는 로비에서 거죠. 이렇게 반나절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수상을 하고 막 쫓겨나고 이러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근데 이거는 꼭 간호사 지망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있을 때 많이들 권유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동기부여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에게 적용해 본 적이 있고 성공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쓸 때 좀 도움을 드리자면 너무 이렇게 서술식으로 해서 결론이 뒤에 가면 이게 잘 안 읽혀요. 그러니까 쓸 때 항상 이거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을 거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의 효과적인 방법이 두 갈씩. 그래서 이 제목이 우선 눈에 띄고 제목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들 중에는 자기소개서를 너무 장점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장점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읽는 사람으로서는 신뢰성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요즘 이제 제일 핫한 MBTI를 적용해서 MBTI를 자소서에 쓴다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래요? 요즘은 그런가요? 네네. 나의 장점은 나는 MBTI 무슨 유형이고 그래서 나는 무슨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임상에서 어떤 장점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거 확실히 얘기하고 하지만 나의 약점은 요러요러한 것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학생 동안에 이거를 개발하고 보완하고 있는지를 거기 같이 기술해 준다면 뽑는 쪽에서는 신뢰가 가네 라고 점수를 줄 수 있는 그 보고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장점만 이렇게 계속 내자랑하듯이 장점만 쓰는 것보다는 단점도 같이 쓰시고 다만 그 단점을 또 너무 단점을 부각시켜가면서 쓰시기보다는 그 단점이 있지만 나는 어떠하게 극복을 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까지 같이 기술을 한다면 장점만 계속 나열한 것보다 좀 더 진실성이 있어 보이고 조금 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와닿는 자소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네, 제가 이제 면접에 이어서도 강조하고 싶은데 이때도 장점 단점을 얘기할 때 가능하면은 그래서 이 장점이 간호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장점으로 작용할 건지 단점은 또 이렇게 거꾸로 이게 간호에 있어서는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가능하면 간호하고 연결지어서 한다면 되게 이거 보는 분들이 다 간호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혹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자소서 있으세요? 자소서 중에 정말 평소에 볼 때는 얘가 밋밋하다 그렇게 느낀 학생이 있었는데요. 별 특징이 없어 보였었던.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발씩으로 제목 잘 뽑고 자기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표현했는데 신뢰가 가면서도 얘가 이렇게 글을 잘 썼어?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된 학생들도 있고요. 정말 잘 쓴 학생들은 제가 일부러 그 파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나중에 후배들한테도 네 자소서를 좀 샘플로 보여줘도 되겠
개인이 허락을 받고 예, 후배들에게 이렇게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교수님들한테 약간 그 선배님들 덕보 좀 공유 좀 해주십시오. 교수님 하고서는 찾아오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좀 도움을 주셨나요? 그렇게까지 씩씩한 학생들은 없죠.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 보고 잘 쓴 학생들은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 영 이제 또 글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 그럴 적에는 먼저 선배한테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요거 자기소개서 보고 네가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교수님한테 와서 덕보 좀 주십시오, 교수님. 그런 거는 이제 네. 미쳐서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예.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팁 드렸습니다. 교수님한테 족보 좀 주십시오, 교수님. 네. 하시면은 도움 주실 수도 있다. 소스는 누가 가지고 있다?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네, 교수님들도 각양각색이라는 거. 교수님 나이 교수님이다. 네. 네, 케바케다라는 우리 거. 구독자님들 아시죠? 네. 자기소개서에 이어서 우리 학생 간호사님들한테 면접 시에 대해서 네. 주의할 점 또 팁이 되는 얘기를 해드린다면 그 면접이 전공 면접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면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면접에서는 그쵸 네. 족보도 있고 그거를 넘어서서 좀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적인 문제가 우리 건강과 관련된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있다면 네. 그 이슈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면접이 또 이렇게 막 나눠져 있군요. 네, 요즘 네, 면접은. 네, 네, 저 네. 너무 옛날 네. 면접만 봤었던 네. 사람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대병원 수간호사 때 실습 면접 들어가서 이제 느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체크했던 체크지에는 네. 처음과 끝이 인사에 대한 체크입니다. 인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이거요? 네. 아.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네. 이번에 이제 시험 본 아무개입니다라고 네. 소개하면 예, 점수 이렇게 오. 되고 또 맨 마지막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점수 얻는 건데요. 아예 항목이 있군요. 네네. 예. 제가 했던 거에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예, 인사는 어쨌든 모든 거의 기본이라고 우리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실습과 관련된 거에서도 족보가 있고 이제 학생들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상 문제가 나오면 다 스무스하게 잘하고 넘어가는데 예. 자기가 예상 문제가 아니었던 문제가 나오면 예.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네네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 자기가 예상한 문제가 아니었는지 막 너무 갑자기 상상 초월의 네. 문제가 나왔어. 네, 화를 벌컥벌컥 우리한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한테 화를 내요? 면접관들은 당황해가지고 왜 나를 하는데 내리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화가 나고 당황한 나머지 나갈 때 인사조차 안 하고 나가서 막 문 쾅 닫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지막 항목까지 또 점수를 못 받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면접 참 폭망이네요, 안타까운, 그러면.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러면 교수님,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어요. 나 진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좀 가장 베스트일까요? 그나마. 네, 그나마. 예. 그나마라면 예. 저 같으면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간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준비한 거 시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내가 자신 있는 거. 네, 아니 하겠다. 네, 그냥 나오는 것보다는 어쨌든 저는 그쵸. 네, 그냥, 네, 그러고 막 화를 내거나 막 쭈그리해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는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괜찮으시다면 네, 제가 준비한 간호에서 중요한 술기를 그쵸. 제가 시연하고 나가겠습니다. 기회 주십시오라고 하는데요. 기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궁여지책. 네. 궁여지책이지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다음에 일반 면접 시에 우리 학생 간호사님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건 네. 질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이 예. 일반 면접은 질문에 대답하는 학생의 태도를 보면서 자신감이 있나? 또 순발력은 어떤가 이런 네. 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아주 예를 들자면 요즘 본 영화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요. 네네. 그런데 학생이 너무 순진무구한 나머지 네. 제가 국시 공부하느라고 영화 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수 줄 게 없잖아요. 그러네요. 대답이 네. 뭔가 네. 약간 회피한 느낌이네요. 회피한 네네. 느낌이죠. 근데 그럴 적에는 예. 어떻게 그냥 살짝 웃으면서 제가 공부하느라고 최근에 본 영화는 없지만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요러요러한 게 있고, 요것 또한 자기소개서에서처럼 요게 간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얘기를 한다면 자신감 플러스 그렇죠. 순발력 점수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게 중요하죠. 콘텐츠 자체보다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절대로 정답이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예. 살짝 당황스럽지만 네, 웃음을 네. 잃지 말고 순발력이죠. 순발력. 이렇게 네.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물었다고 해도 그 최근이 최근 3개월 이내, 뭐 365일 이내 그렇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면은 나한테는 3년 전이 최근일 수도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죠? 그렇죠.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네. 내가 이 영화를 언제 봤느냐 이거가 궁금해가지고 아, 그럼요. 물어본다기보다는 네, 네. 질문의 의도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떠한 인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면접에서 좀 파악하고자 네, 하는 네. 것이 의도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센스일 것 센스죠. 같아요. 네. 네. 예. 갖다 붙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갖다 네. 붙이는데, 갖다 붙일 때 그냥 아무 말 대잔치로 갖다 붙이지 마시고, 저희가 준비를 쫙 열심히 해가지고 가는 게 자소서잖아요.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그렇죠. 면접에서 거론을 하면은, 그때 자소서 한 번 더 들여다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나의 자소서를 한 번 더 보게끔 만드는 요것도 되게 또 꿀팁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력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센스라도 있어라. 센스라도 있어라. 네, 아이고. 그런데 사실은 예. 어떨 때는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센스라고. 아, 시험 네. 문제 볼 때도 어쩐지 요게 뭐 답지가 긴 게 요게 덩답답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정말 네네. 예, 간호사가 돼서도 센스 있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한데 예, 여러분이 센스를 충분히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을 선택할 때 요거는 조금 이제 왔다 갔다 좀 찬반이 있는데 네. 저는 제 지도할 때 예. 가능하면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가도록 추천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자취집이요? 아니면 본가요? 예, 자취를 하거나 따로 네. 이제 숙소를 가질 것이면 이제 숙소에 가까운, 그죠? 뭐 병원에 네네. 취업하고 숙소를 얻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네네. 그냥 나는 엄마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이 워낙에 있어요. 학교도 그냥 그 본가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네, 예. 네. 그런 학생이라면 저는 가능하면 너는 엄마 집밥이 그렇게 중요하면 네. 예, 집 가까이에 병원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음. 권유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간호사는 일이 힘듭니다. 신규 때또 얼마나 맞아요. 힘들겠어요. 예, 게다가 3교대 방근무하고 집에 가다 보면 그냥 버스에서 그냥 머리를 박으면서 돌기 식상이고 헤드뱅잉을 엄청 하죠. 네. 예, 그냥 예. 막 주변의 사람들은 저 사람 직업이 뭔가 의심을 할 텐데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굳이 엄마의 집밥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집 가까이에 있는 병원을 좀 추천 안 하고 거꾸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네.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달지 이럴 네. 적에는 너는 조금 멀리 있는 병원을 취업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 개인의 네. 사정에 따라서 그 거리도 조금 고려를 한다면 학생일 때는 어느 병원 가도 그냥 감사히 가고 그냥 뼈를 묻겠다고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 근무하는 게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장기적으로 보는 건 어렵거든요. 네, 그때 네. 이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지도 교수의 눈을 빌어서 아. 경험을 빌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주실 거거든요. 뭐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럼요. 뭐 네. 식사는 알아서 먹는지, 아니면 엄마가 챙겨서 주시는지, 뭐 엄마와의 그런 뭐 좀 본딩은 어떤지, 뭐 아버지와의 다이나믹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형제들과의 뭐 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쫙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좀 조언을 주시기도 하니까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좀 병원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면담을 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것도 또한 케바케라는 거. 아, 예. 선생님이나 저나 정신간호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게 네. 기본으로 몸에 밴 것 같아요. 지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네, 네. 정답은 그 본인한테 있어요. 아유,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병원 어떤 병원 좋을까요? 이렇게 뽑아옵니다. 네, 그러면 네. 제가 초년 그 교수일 때는 내가 쪽집게 도사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네, 또 네. 내 생각에 어느 병원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답을 주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제가 쭉 지나다 보니까 네 생각은 어떠니? 왜냐하면 이 병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누구겠어요? 본인이죠. 본인이죠. 네, 그래서 네. 이때 질문을 돌려주는 건 네 생각은 어떠니? 그러면 학생들이 A병원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 그래 너한테 제일 중요한 장점은 뭐니? 그러면 네. 이제 학생이 얘기하고 그래 그렇다면 어느 병원이 너한테 맞을까?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그냥 네. 미러링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지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교수님 채널에 혹시라도 이렇게 좀 질문 주시고 하시면은 좀 답변 조금만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제 네. 채널 네. 구독하시면서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네. 얼마든지 네, 해드리겠습니다. 주의주의 마음극장 치시면 나오고요. 네, 구독하시고 질문하셔야 네, 답변 주실 거예요. 네, 네. 네, 오늘 주혜주 교수님 모시고 정신간호학만 23년을 가르치시고 평생을 정신간호사로서 살아오신 주혜주 교수님의 꿀팁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저희 주혜주 교수님 이대로 보내기는 너무 아쉬워서요. 다음 주에는 서울대병원 수간호사로 몇 년 근무하셨다고요? 수간호사 15년입니다. 수간호사로 15년을 근무하셨던 주혜주 선생님께 수간호사에 대한 부분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혜주 선생님의 수간호사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